저자이신 이재용 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정말 긴, 이게 100페이지가 넘거든요, 이 장이. 근데 이거를 홍태현 선생님이 정리해 주셔가지고 정말 수고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정리된 걸 듣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걸 썼었구나 하는 또 새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제가 조금 다르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제가 뭐 한 40분, 50분 정도 얘기하는데, 어, 혹시 설마 안 읽으시고 오시진 않았죠? 6장. 네, 네. 순간 얼굴이 굳어지는 분들도 있긴 한데, 아무튼 혹시 읽으시면서 요런 지점에 대해서 조금 더 뭐랄까 궁금했다, 뭐 가능성이 있다, 뭐 새로운 생각을 좀 하면서 도움이 됐다, 뭐 안 됐다, 혹시 그런 거 있으시면, 왜냐하면 황천 쌤이 내용적 정리를 일단 해주셨으니까 우리 한국에서 실천되는 여러 영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면서 얘기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는 방식으로 제가 찍으면 그 다음 분이 하시고 이렇게 갑시다. 아까 나눔할 때 공수연 선생님께서 6장 읽으면서 왜 그런지 좀 이해도 됐고 이런 얘기를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좀 되셨는지, 또 질문이나 이런 것도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네, 저는 아무래도 이 회복적 학교에 되게 좀 관심이 더 가서 집중적으로 많이 읽었는데, 제가 이 장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 지금 사례로 나온 이 초등학교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 결국에는 이것이 어떤 학교 전체적인 그 동의나 그다음에 구성원들의 어떤 협조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개인의 입장에서 그래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만 또 단순히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되게 개인적인 한 교사로서 조금이라도 학교에서 이 회복적 생활 교육을 실천해 보고자 하는 이 교사에게 어떤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 책에 썼지만 이 학교가 선정되고 같이 이렇게 해보기로 하는 데는 내부적 논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에 되게 열심을 냈던 그 중심 선생님들이 또 있으셨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라고 내부적 어찌 보면 동의 과정을 겪으셨는데, 어,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하나는 관리자들이 보통 이렇게 해보시죠, 뭐 이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취지가 많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원을 하시고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도, 그런데 그때 그 관리자분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워크숍에 한 6, 70%를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뭐가 좋아진 거냐면 이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도 늘어났고, 또 하나는 교사들과 계속 소통하는 그 워크숍 자체에서 우리가 늘 대화가 많다 보니까 그런 서클 같은 거 하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학생들을 위한 생활지도 새로운 뭐 방법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교직 문화에도 반드시 실천되고 적용돼야 될 영역이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썼지만 구성원들, 선생님들 사이에도 항상 회의가 이렇게 수평적 구조로 생겨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들어갔던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교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개별 교사들의 실천 정도나 워크숍을 했더라도 뭐 우리가 참고로 배워야 될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곳에서는 이렇게 학교적 전반적 그 시도가 사실 되게 어렵죠.
이런 거를 저희가 하고 소개를 했어도 다른 데도 관심 있어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도 가보면 이게 그냥 그 몇 사람의 관심 확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회복적 학교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도하는 이런 학교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전히 저도 퀘스천은 이게 정말 여러 가지 요소가 그때 정말 우주의 기운이 만나가지고 이루어졌던 보편화될 수 없는 모델인가? 아니면 아직 그 단계까지가 이렇게 많이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가끔 이런 데가 나오는가? 이거는 여전히 저도 퀘스천이기는 해요. 그래서 선생님 질문에는 이렇게 저는 답변하고 싶어요. 여기 때 3년 동안 같이 했던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흩어졌어요. 지금은 5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 학교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지신 분들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이제 간 학교에서는 이런 구조가 안 나오거든요. 당장. 그렇기 때문에 개별 실천에 머물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 교장님 초반에 우리랑 1년 하셨던 교장님이 다른 학교 교장님 가셔가지고 여기랑 똑같이 해보려고 저희도 가서 한번 소개 강의도 하고 했는데도 이런 그 교사들의 반응이 똑같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선생님들은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전에 있었던 학교가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나대로의 실천을 해 나가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림은 내 반에서 내 개인적 실천을 넘어해서 구조적, 문화적 노력으로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막 무리해서 해보자고 하는 순간 아무리 좋은 컨텐츠도 동의 과정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때를 더 기다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뭐 그 다른 학교엔 다른 문화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3년 동안 했던 분들도 나중에는 이게 개인적 어찌 보면 뭐 경험, 개인적 방향으로 남아 있는 정도의 확률이 지금은 많다라고 봐서 이런 것들이 더 쌓여 나가야 좀 보편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그 올해 5월 정도에 이 학교 선생님들하고 줌으로 한번 만났었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또 새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분 인사도 할 겸 겸사겸사 만나게 됐는데 되게 저한테 고무적이었던 반응은 뭐였냐면 이 학교에 새로 부임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었었대요. 회복적 학교라는 거를 잘 해왔던 학교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애들 뛰어다니는 거나 뭐 혼란스러운 거나 무질서한 거나 뭐 이런 거는 별반 차이가 없더래요. 그래서 뭐 별로 다르지 않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이 자기한테 막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나한테 뭐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하면서 막 이렇게 선생님을 이르면서 자기가 예상했던 것은 선생님 제 좀 어떻게 뭐 해주세요 이런 욕을 줄 알았는데 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서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대화 모임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자기가 되게 당황했었대요. 그게 뭐지? 그거 내가 들은 것 같긴 한데 이러면서 자기가 그 따뜻한 봉황이라고 하는 연구 모임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더라고. 이걸 배워야 되니까 아이들이 욕을 하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딱 왔는데 막 애들이 조용하고 뭐 어른들만 잘 듣고 애들이 막 성숙한 어른처럼 행동하면 그거는 정상이 아니죠 사실은. 그게 비정상이에요. 근데 이 무질서하고 똑같이 보이는 행동 가운데 아이들이 몇 년 동안의 경험 속에서 배운 게 뭐냐면 우리가 갈등 해결의 주체라고 하는 의식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 과정을 밟아주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에 굉장히 큰 문화적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선생님이 개인의 노력일지라도 그 선생님이 맡고 있는 학급 아이들이 뭐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언제 될 수 있는데 그런 그 우리가 여기서 회복촉정을 통해서 교육적으로 뭘 전달하고 싶으냐 했을 때 판사 역할을 해줄 사람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그 집에서 부모가 학교에서 교사가 사회에서 판사가 이 역할들을 했던 것에서 탈피해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다. 다만 안전한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어른들이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도록 하는 것. 예.
저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서클을 하든 뭐 질문을 바꾸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그냥 이 프로그램으로만 인식을 하니까 음, 서클을 해봤는데 뭐 언제는 좋았는데 애들이 싫어하거나 지쳐가거나 그러면 선생님도 그 의미를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다 통해서 뭐 하려고 하냐 그러면 갈등 해결의 주체는 이 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자원이고 공동체가 자원이다 하는 우리 회복적정의 속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 자리 잡길 바라는 거죠. 그게 전 학교적인 흐름으로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개별 선생님들도 저는 이 흐름은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강의 때 제가 요새 많이 강조하는데 지금은 정말로 프로그램이 아니고 패러다임이라는 인식이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때다. 처음에 엔트리 포인트는 프로그램일 수밖에 없다. 어, 그러나 이게 이렇게 한번 많이 하다가 좀 줄어들고 있을 때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 패러다임이었구나 하는 거를 발견해 나가는 선생님과 학교가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한 분을 지정해 주십시오. 제가 지정해요. 이인호 선생님? 놀란 표정.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책을 또 훑어보고 최근에 안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번 장에 포함되긴 했지만 회복적 사법에 관련돼서 경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서 느껴지는 부분이 좀 후속 프로그램이 좀 없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일회성의 대화 모임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하는 당사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움을 갖고 대화를 조금 더 몇 회를 더 했으면 하는데 또 비용이 또 개인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하고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지원하는 거는 또 그 다른 경찰과 연계되어지는 그런 센터와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상담센터 다녀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갔다가 한두 번 갔다가 전혀 뭐 나아지는 기미가 없고 오히려 더 악화가 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었고 이 경찰 활동 회복적 대화 모임을 통해서는 너무 좋고 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정말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막상 자기들끼리 또 하다 보면 집에 가서 하다 보면 또 옛날처럼 다시 돌아갈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좀 더 지속적으로 대화를 좀 할 수 있고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라고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김포에 같이 활동하시는 그 선생님 중 한 분은 거의 한 6, 7개월을 부부 대화를 거의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처음에 1주 간격으로 하다가 좀 괜찮아서 2주 텀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사실 많지 않아서 다시 뭐 신고돼서 다시 제 대화 모임을 요청하는 케이스는 없지만 저희도 모든 건건이 그렇지만 좀 안타까운 건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조금 더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가족 서클로 한 몇몇 회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가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비용의 부담도 저희가 좀 덜어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선뜻 시간도 못 내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해서 뭐 이거는 뭐 원장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회복적 사법이나 아니면 경찰 단계에서 이게 어디까지 저희는 그냥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실무자들이 의논하고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이 어디까지 지원이 되고 어디까지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네, 우리 책에서도 공부할 때 계속 있었는데
확장주의 모델이냐 순수주의 모델이냐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저희들 실천 영역에 있는 분들은 사실 시스템을 운영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예, 아직은. 근데 이게 저희들도 한계를 인정해야 될 때가 온다고 봅니다. 뭐냐면 사법에서 회복적 접근이 시도될 때 우리는 어찌 보면 되게 그 순간을 찰나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전체 그 역사 안에서. 그래서 이 앞뒤로 다 많은 것들을 사실은 그 사람들의 필요도 받고 그 사람들의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정말 해피 엔딩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주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런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지속 가능할 수 없는 모델을 구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의 그 영역을 너무 넓게 보다 보면 사실은 저희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또 시도를 하는 일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저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을 연계하고 이어갈 수 있는 그 팔로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진 않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시스템을 어떻게 구상해 나갈 수 있을까는 고민할 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다. 예. 그래서 저희가 연계를 해야 될 영역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뭐 상담 영역도 그렇고 또 돌봄, 사회복지, 뭐 교정 이런 여러 영역하고 회복적 정의는 협업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다만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좀 자리 잡으려면 그런 영역에서도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지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계속 고민해야 될 지점에 특히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을 다루시다 보면 더더욱이 그런 한 번에 의미 있는 대화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약속들이 진실하고 그 순간에는 되게 의미가 있는데 그걸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는 사실 저희가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진행자로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도 이런 고민 때문에 뭐를 시도한 거냐면 참여할 때의 참여자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걸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일에 연관이 되는 예를 들어 가족 안에 사건이 있다 그러면 친척이나 가족들이 더 참여를 해서 이 두 사람의 어떤 약속을 넘어서 그 주변 사람들의 약속도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뭐 저는 그런 주장도 했는데 가폭 같은 경우는 시마다 그걸 지원하는 또 담당 공무원들이 있어요. 부서도 있고. 그런 곳에서도 지역 문제에서는 좀 참여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모니터링이나 슈퍼비전을 좀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욕심들이 계속 생기죠. 학교 문제라면 담임이 또 와서 같이 듣고 학교 관계자들이 올수록 이거는 더 내용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게 담보되니까. 근데 그게 우리들의 진행자들의 순수한 모델에 지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경찰에게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경찰은 딱 답이 나오죠. 그거 사법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최선이다. 우리가 그 이후에 뭐 학교와 뭐 가정과 이런 것까지 다 책임지라 그러면 사법은 이런 시도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이 패러다임이 더 확산되면서 다양한 전문 영역들하고 이해와 방향성이 맞춰지는 그런 좀 변화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게 전제됐을 때 다른 역할을 맡는 사회 여러 기능들 심지어 지역사회 교회를 포함해서 그런 공동체 구조 그다음에 뭐 공무원 구조 전문 영역들하고 계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사법에 이걸 의뢰하고 그 결과 보고를 받아서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지만 경찰 활동이나 뭐 검찰에서 조정 이렇게 하는 거나 교육청에서 보내주는 거 이럴 때는 저희는 그 조정 진행자의 영역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게 현재로는 맞는 것 같고요. 그 연계적인 거를 확대시켜 나가는 거는 저는 이렇게 좀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회복적 도시 같은 그림을 그리는 세팅에서 이런 게 더
가능성이 커질 거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현옥 목사님 그런 마음,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서 어쩔 때는 우리 스태프들이 돈을 모아서 지원해 준 사람도 있고, 뭐 어떤 학생은 뭐 디자인에 관심 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교수를 소개해서 디자인 과외도 해보게 하고, 근데 그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계속 한계가 있더라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여러 그룹들과 협업을 해야 될 시점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 모델에서 왜 참여자를 자꾸 확산시켜 나갔을까? 그것은 그 모임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더 좀 구체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미디에이션 프로그램처럼 가다가 나중에 RC, 리스토러티브 컨퍼런스, 회복적 공동체 대화 이런 쪽으로 더 많이 모델이 확산되는 거죠. 여기서 말한 RC는 그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RC 말고 컨퍼런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 참석하는 형태, 이런 쪽으로 확산을 시켜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도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혹시 손창진 선생님 되실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사실은 저는 아까 차 타고 오는 것은 오늘 이 전북 지역에서 회복적 정의 이 세상을 치유하다 책 오늘 독서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그 독서 모임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이게 이제 7시부터 학교여가지고 제가 좀 오늘 바빴습니다. 저는요 아직 그 회복적 정의 이걸 공부하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거를 어떻게든지 좀 확산시키고 학교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좀 좋을까 해서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담임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많이 서클 중심으로 해보고 또 회복적 정의 책을 읽고 같이 이제 독서 모임을 지금 하면서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패러다임이다라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조금씩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좀 느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그 질문 사항이라기보다도 아직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선생님들이 이거를 실천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도 하고, 함께 이 회복적 정의를 공부하고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서로 연대하면서 서로 힘을 합해가면서 지금 나가는 그런 과정이어서 사실은 버겁고 힘겨울 때도 많고요. 또 학교에서 전적으로 이게 뿌리 내려가지고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부 소수 선생님들로 이렇게 구성되어서 진행하는 것들이 좀 버겁고 힘겹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직은 이제 아까 그 이용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에 정말 놀랬다라는 표현이 제 마음에 좀 많이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어쩌면 빨리 이제 서두르는 그 자체가 오히려 패러다임이 아니라 프로그램만 이렇게 껍데기만 갖다 놓고 자꾸 씌우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실 염려가 들어서 좀 더 이게 패러다임으로서 좀 깊이 어떤 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좀 힘들지만 진득하게 또 나가면서 감당해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좀 했고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또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받아들이면서 맞아, 그렇게 해야 돼, 좀 더 힘을 내야지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어서요. 어떤 특별한 어려움보다, 그런 어려움이라거나 어떤 질문보다는 제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손찬희 선생님 저보다 제 책을 많이 보시는 것 같네요. 다른 책 모임에서 이 책 모임으로 넘어오시는. 그 저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사실 이 고민은 실천하는 어떤 실천가든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교사든 사법을 돕고자 하는 뭐 어떤 분이든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런 회복적 정의 지향성을 지향하는 사람이든 심지어 우리 같이 직접 이 일을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든 계속 이 고민은 죽을 때까지 저는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향점은 있지만 여전히 내가 실천이나 어떤 내 삶의 태도나 이런 데서는 그 지향점대로 가지 않는 다른 모습들이 계속 있죠.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야, 이런 거 하려면 사람이 거의 완벽해져야 되겠네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 상만 높아지고 저희는 오히려 계속해서 헤매는 모습만 보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 게 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서클로 앉아서 얘기하는 게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다크서클, 불량서클 이런 게 우리 서클 아는 거였잖아요. 좋은 이미지도 없었고. 근데 지금 선생님이 잘했든 못했든 이런 방식으로 몇 번이라도 얘기해보고 그전에 선생님이 권위적으로 계속 이렇게 힘으로 억제하려고 했는 것들이 생활지도라고 받았었는데 아니면 어디 불려나가가지고 혼나고 오는 방식이나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정확히 인지는 못할 수 있지만 뭔가 선생님들의 변화를 느끼고 아이들이 그걸 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젖어가는 게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쌓여야 지금보다 훨씬 더 회복적 문화가 형성될 거라고 봤을 때 지금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건 진짜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길이라고 발전시켜 왔던 것을 요만큼 몇 도 트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군가는 틀어줘야 그 다음에 이 각도가 커지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미비할 수밖에 없고 그 변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변화나 바람이 안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몇 도를 틀려고 하는 선생님들의 노력은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죠. 그게 한번 꺾여져야 사실은 그 길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우리가 몰랐던 우리는 그런 생각 자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지금 이걸 고민한 어른들과 기성세대에 의해서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도전이 계속 지어지고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봐요. 우리가 보기에는 완성도의 아주 낮은 단계밖에 안 보이지만 특히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느끼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불의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 리더들, 벌거벗은 임금 같은 모습을 그냥 떳떳하게 얘기하는 저 모습들을 다음 세대가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20대는 이런 걸 증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것 같은데 지금 대선의 그 키워드가 공정과 정의예요. 이게 우리 다음 리더를 뽑는데 되게 중요한 키워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에 후보들 나온 사람들은 도저히 이런 거하고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 그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아주 역설적인 세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는 엘리트로 키워졌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정의 교육이라는 게 바닥을 치고 있는 나라는 거죠. 교육의 영역으로 전혀 전달되지 않았던. 저는 수업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생활 교육이 그런 영역으로 전혀 이해가 안 돼 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사회에 좋은 영향이다가 아니라 뭔가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디에 들어가서 어떤 자리를 차지한 이런 기능적인 전문가들을 키우는 게 우리 사회의 교육의 상당히 큰 목표가 되어버렸는데 이제는 그 흐름이 틀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학에 입학을 많이 시켜도 이렇게 불의하고 말도 안 되는 뻔뻔한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리더라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죠,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고 저는 시작을 하는데, 기존에 수업을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생활지도라고 이해했던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교육을 해야 될 영역이고 학교에 되게 중요한 한 파트다. 우리가 교육하는 공간으로서, 기관으로서 그거를 느껴가는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큰 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이 아니고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선생님들에게는 이거는 생활지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자체가 수업이고 교실이다 라고 하는, 교육이다 하는 그걸로 자리매김해 나갈 때까지는 사실은 좀 가야 되겠죠. 여기서 소개된 보강치료 교사들이 이거는 뭐 서클도 해보고 전유학습도 해보고 이거 몇 번 돌려보니까 그것만 해갖고 될 문제는 아니고, 내 수업에 이 가치를 어떻게 묻어낼까로 고민이 넓어졌고, 그중에 한 선생님은 동화책 중에 주제들을 계속 골라가지고 회복적 정의의 가치들을 수업으로 하는 시안을 만들어서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책을 쓰게 됐다고. 자기가 그때 했던 3년간의 실험을, 자기 반에서 했던 거를 책을 내게 돼서 추천사를 써달라고 왔는데, 제가 되게 반가웠고 도전이 많이 됐어요. 저는 그런 교사들이 많아지길 기대했거든요. 우리가 가르쳐준 몇 개 프로그램을 그냥 돌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어찌 보면 그냥 필요하니까 전달해 드리는 거였고, 그걸 받은 선생님들이 더 그걸 교육적 영역으로 발전시켜 줄 거라고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송찬 선생님이 지금 만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실험과 어찌 보면 지지를 많이 못 받으면서 좀 고립돼 가고 이렇게 느끼지만, 그분들이 이것이야말로 민주 시민을 키우는 되게 중요한 교육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할 수 있다면, 또 계속 꾸준히 노력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 시대에 참 교사상은 그런 점 있지 않을까. 기능적 전문가를 키워왔던 우리 교육에서 이제는 방향을 좀 틀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한테 또 힘을 주시고 새로운 또 과제도 주시는 것 같아서 남은 기간 동안 또 힘을 내서 열심히 저희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또 이렇게 공부하고 또 실천해보는 그런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김미옥 선생님 받으실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요. 지금 김윤희 선생님이 제가 말씀드린 그 책을 여기다 올려주셨네요. 책이 출판이 됐군요. 네,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좀 조언을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작년에 동두천 양주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장학사님이랑 그리고 교장 선생님, 그리고 이제 일선에 계시는 상담사 선생님, 뭐 군상담도 있고 저처럼 이제 일반 뭐 피해자 상담도 있고, 그런 이제 선생님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이제 그 등록증 다 나오고, 저희가 첫 회기를 지금 이제 초등학교 뭐 사업비를 저희 주셔서 이제 막 프로그램을 이제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3회기, 꽤 여러 회기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고 다음 주차에도 하고 있는데, 참 궁금한 거예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거기에 참여한 선생님들이 모두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한 다 자격증을 그쪽만 가져야 된다. 강사는 그걸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 상담하는 선생님들도 모두 이 과정을 다 이수하고 그걸 기반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신뢰 서클을 돌리고 있는데요. 좀 막연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일반적인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학교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물론 저희는 재능기부처럼 저희가 강사비를 다 가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재능기부고 일정 부분은 저소득이나 어려운 위기 학생을 위해서 다시 저희가 그 금액만큼을
되돌려주는 형식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원장님께는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방향성을 좀 가지면 좋을지에 대한 코칭, 슈퍼비전 이런 것들을 좀 아마 앞으로 저희 협동조합에서 요청하겠지만 그냥 기회가 돼서 짧게 듣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네. 그 아주 구체적 답변부터 먼저 드리면 네. 이용 소장님과 앞으로 슈퍼비전을 잘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구소하고 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교육과 실천을 하시려는 곳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그 영역은 저희 실천센터랑은 조금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실천센터는 이제 어떤 개입을 하거든요.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는 뭐 사랑의 교실 운영하는 이런 건데, 지금 여기 그 협동조합은 저도 김미란 쌤도 거기 있고 다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지역의 이 운동을 네. 좀 잘 이렇게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이제 우리 협회 안으로도 더 알려지면 좋겠고, 또 반대로 협회를 비롯한 우리 네트워크 안에서 어떻게 또 교류하고 협업할 수 있을까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협회의 어떤 행사나 우리 세미나나 이런 거에 참석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앞으로는 이게 이렇게 사람이 양성된다는 건 그냥 가만히 뭔가 배우고만 있는 게 아니고 배움 이후에 실천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 연구소와 실천센터나 우리가 이렇게 지원센터나 이런 거 만든 이유가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일단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조언도 드리고 뭐 어떤 식으로도 협회와 협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그런 모델이 많아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에는 이 전문 기관이 주도를 해나가지만 다음부터는 우리는 플랫폼의 역할을 좀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와 지역에 맞는 그 프로그램들과 뭐 실천가들이 계속 교류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연구소에 이렇게 뭐랄까 두 가지 라인이 있잖아요. 하나는 직접 여기서 어떤 주제를 갖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회원들이 참여하는 그 연구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틀 안에서 이런 공유도 되고 하면 저희 잡지도 그렇고 이런 거 통해서 자꾸 뭔가 그 모습들이 더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연구소하고 또 뭐 만약에 분야에 따라서 실천센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를 저희도 좀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구소가 그런 부분 잘 서포트하고 잘 섬기라고 있는 그런 그 조직이고요. 저도 올해 연구소를 맡아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되고 하는데요. 나중에 뭐 김미옥 선생님이나 그 만드신 협동조합 관련되신 분들 한번 뵙고 네.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협회나 연구소에서 또 어떤 도움들을 드릴 수 있는지, 또 어떤 부분 또 함께 할 수 있는지 저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영역이 요 장에서는 회복적 도시 쪽에 해당될 것 같아요. 물론 그거를 딱 지향하고 뭐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지역의 네트워크들이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들을 하려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회복적 도시의 그 지역 모델,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혹시 최진 선생님 지금 막 화면은 켜셨는데 이야기는 듣고 계셨죠? 네. 뭐를 막 지금 새롭게 하고 계신데, 혹시 황태진 쌤부터 뭐 이 장에 아까 요약도 다 하셨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좀 더 그 얘기를 했으면 좋은 게 그 협업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김명 선생님처럼 이렇게 상담을 했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피해자 이렇게 상담 영역.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보면 참 헷갈리겠다. 여러 가지 이렇게 저희들이 회복적 정의다라고 하고 있는데 단체들이 여러 개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패러다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지향점이 중요하다. 지금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뭐 내용인가 과정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은 언제 채워질지 모르죠. 사실 회복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결국 지금 이 씨앗을 뿌려 놨을 때 결국 아이들이 이렇게 나중에 변화되는 모습이듯이 저희 이제 과정이라고 보는데, 자, 그렇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성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정 원장님과 함께하는 이 상담 영역이나 이런 다른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조금이나마 활용할 수 있는 이 공간에서라도 같이 이렇게 물론 이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주면 좋겠죠. 어떻게 보면 사실 경찰도 이제 피해자 전담을 만든 이유가 피해자 전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피해자를 이렇게 상담도 시키고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한계도 있고, 그러면 이제 민간 차원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 협업과 관련해서 좀 방안이 있으신지,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협회 입장에서는 좀 중장기 계획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회가 앞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쪽에서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플랫폼 안에서 이제 여러 컨텐츠를 가진 분들이 만나고 네트워크하고 활동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는 주제별 연구회, 이게 활성화됐든 안 됐든 주제별 연구회별 어떤 내용을 이렇게 공급해 드리는 게 있고, 지금 지회 지부가 올해 총회에서 얘기 나오고부터는 이제 지역 모임을 만들어서 이게 그냥 남양주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지역 그 네트워크를 공식화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정말 그 지역 협업 구조가 더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예,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전문적 내용으로 이 방향이 잘 가도록 지원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사실 그 이상을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그 우리가 자격증 과정을 하듯이 기본적 교육을 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이 영역에 관심들을 갖고 능력을 가져가도록 하는 게 한 측이면, 그분들이 이제는 플랫폼 속에서 그것들을 발현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교육을 받고 자격을 따는 분들이 그냥 백지 상태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영역 속에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게 플랫폼에서만 잘 퍼진다면 교육 내용은 같잖아요. 교육 내용은 같지만 그거를 배우시고 응용을 생각하는 분들의 범위는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이제 저희가 그 판을 까는 역할이 앞으로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앱. 그런 것도 사실을 고민을 해왔었어요. 또 샘플도 한번 만들어 봤었고. 근데 그런 것이 다 어찌 보면 그 플랫폼이죠. 좀 더 쉽게 사람들이 내용을 접하고 지역의 자원들을 발견하고 또 다른 지역의 어떤 이야기를 쉽게 접하고, 이런 것들이 협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앞으로 좀 더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협업 구조나 이런 것도 더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 광주에 있는 사람이 지금 황태현 선생님처럼 저희랑 소통은 하지만 사실은 어떤 구체적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실현해 보고 싶은 것은 지역에서 움직여야 더 이거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모임은 공부하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이런 공부 모임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걸 구체적 변화, 사회 변화로 끌고 가는 것은 그 단위가 지역이어야 된다고 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좀 다음 뭐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향후의 방향은 그런 그 플랫폼을 만들고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쪽에 저는 좀 역할이 우리 협회 역할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 협업 모습은 아니지만 협업을 하기 위한 중요한 파운데이션을 까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최진 선생님 가능하신가요? 네. 네,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들었고 너무 반가웠던 게 조금 전에 책 소개하신 거 있었잖아요. 책 쓰셔서 이정 원장님이 서문에다가 제가 오늘 그 책을 봤어요. 제 아시는 분이 그 책을 구입하시고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기 나오니까 너무 반갑고 저도 이제 플랫폼이라는 말씀 들으면서 제가 사실 도움받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어떻게 지금 이용우 수장님하고도 또 어떻게 도움받을까 우리가 요번에 만들어진 게 가정 모델을 우리가 공부해보자고 만들었는데 모임은 지금 한 번 정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요번에 이제 집단 상담 하나를 받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회복적 생활교육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상담복지센터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서 이제 가해자 피해자가 있고 뭐 학교 폭력이 열려서 해결이 되고 나름대로 상담 선생님은 상담을 또 이제 하고 계셨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복적 정의의 이 패러다임 안에서 집단 상담을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도 상담복지센터들도 이제 이 강의를 또 듣고 뭐 예를 들자면 뭐 기초, 뭐 심화 이런 과정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걸 접목시켜서 집단 상담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는 갖고 계시는데 이제 본인들은 못 하시고 일단 저에게 의뢰가 왔어요. 의뢰가 와서 참 이게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회복적 정의에 기초된 집단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은 다 피해자들만인데 피해자이지만 약간 방관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획안을 세우는데 머릿속에서 막 그려지는 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도움받다 가며 이걸 좀 하면 좋을까. 집단 상담은 잘하지만 회복적 생활교육도 제가 하거든요. 이렇게 분리시켜서 하는데 얘를 이제 같이 가져가서 하려고 하니까는 어떤 도움을 좀 받으면 좋을까. 이래서 이제 또 이 분야에 또 이제 권위자인 이덕균 선생님한테 제가 일단 문의를 좀 하고 조정도 하고 대화 모임도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계획안을 좀 짰는데 저도 지금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 플랫폼 안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기초한 철학을 갖는 또 뭔가가 여기서 막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용호 소장님이 슈퍼비전을 좀 해준다거나 한다면 좀 더 각 영역에서 더 많이 그러니까 저도 되게 지금 도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1월 달에 보통 집단 상담은 3회기, 4회기 보통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저도 막 너무 이제 가슴도 뛰기도 하고 어떻게 도움받을까? 또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지? 전 이런 마음이 지금 막 올라와서 또 이정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해주실 것 같고 도와주실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진짜 협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저도 좀 정리가 되는 대로 연락하겠습니다. 이용호 소장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게 우리 이영 소장님도 이 부담만 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뭐냐면 저희가 잡지 있잖아요. 회복적 정의 잡지를 이게 꾸준히 내고 있는데 그 일도 큰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문 영역에 대한 글을 좀 소개하는 방식이에요, 여전히. 근데 한 번의 주제를 우리들 협회 안에 이 회원들은 어떤 또 실천과 어떤 그 지역 그걸 하고 있는가를 정리해 보는 것도 저는 큰 일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런 기회 때 우리가 들으면서 아 여기까지 하고 계셨구나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시구나 이렇게 알지만 그게 좀 공유되는 공식적 그 채널이 좀 생겨야 또 정리도 되고 그게 뭐 한 회가 될 수도 있고 한 코너가 될 수도 있는데 좀 저는 아까 말씀드려도 우리가 회복적 정의 실천가라 했을 때 그게 협회처럼 하는 그런 거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거를 이런 틀에서 이런 형태로 실천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그걸 구상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어떤 틀을 들여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오히려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어떤 노력을 해왔던 분들이 또 연결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도 고민만 하고 있다가 아 저렇게 실천할 수 있겠다라고
영역이 또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걸 정리해보고 이렇게 좀 자원을 쌓아가는 것부터 좀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용우 소장님. 네. 오늘 이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농담이고요, 선생님. 일단은 제가 최진 선생님께 되게 좀 죄송한 게 저희 다른 연구회는 지금 정기 모임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 가정마을 연구회가 조금 인원이 많아서 그걸 다 같이 묶어 나가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가정마을 연구회가 좀 다시 좀 힘을 내야 될 그런 시점이라 제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가정마을 연구회 분들한테 되게 좀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RJ 저널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그 협회 회원분들이 여러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내용들도 나중에 담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편집회의를 그 12월에 이제 발간이 될 RJ 저널에 대한 편집회의를 했는데요. 주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공동체와 회복적 정의로 일단 주제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널의 한 꼭지가 회복적 실천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데 저는 괜찮으시다면 그 최진 선생님께서 11월에 지금 계획하고 계신 그 회복적 집단 상담에 대한 사례, 그것도 한번 잘 진행해 보시고 12월 저널에 또 실천 영역으로 또 잘 소개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연구소 차원에서도 11월에 선생님 지금 진행하려고 하신 내용들 좀 같이 고민하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 나오셨던 뭐 김미옥 쌤도 그렇고 최진 쌤 그리고 이인호 쌤도 사실 그쪽도 지역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거 뭐 손창 선생님 하고 계신 것도 그렇고 협회에 연구소가 잡지를 하니까 저희가 좀 그런 거 요청드리거나 또 필요하시면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나만 잘 정리해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자원이 되고 협업하는 데 기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유기남 쌤, 네, 계속 참여하고 계신데 혹시 마지막으로 공윤희 쌤도 계시네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원장님 2013년에 처음 교육을 받고 벌써 거의 이제 10년이 다 돼 가는데 늘 여전히 여유로운 마음으로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 했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은 참 많이 변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할 것이다 당연히 또 10년 후에는 더 많이 변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동동거리는 것보다 그냥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한도 내에서 하다 보면 그거 자체가 회복적 정의 실천가로서 내 역할을 하고 있겠지. 나도 동동거리지는 말고 그냥 포기하지는 말고 계속 가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게 이제 영국 갔다 와서 확고하게 생각을 가진 것이고 오늘은 오전에 4시간 동안 본모임을 하고 급히 칼국수를 잠깐 먹고는 오후에는 사전 모임을 또 2명을 1시간 반씩 해서 3시간 넘게 해가지고 여기 가까스로 7시 아까 15분에 도착해서 들어와서 밥 먹으면서 이제 소리만 듣고 있었는데 오전에 본모임 했던 엄마 소감이 이제 살 것 같다. 얼마나 힘들고 숨을 못 쉴 것처럼 했으면 이 대화 모임, 사전 모임과 본 모임을 통해서 이제 숨 쉬고 살 것 같다. 희망이 보인다. 그리고 잘못했던 애도 뭐 사과를 하고 피해를 받았던 애도 자기네들이 일말의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또 피해만 받았다고 생각해서 본 모임에 참여했는데 자기에도 잘못이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복잡한 마음을 처음에 가졌다. 나중에 그걸 또 다 수용하면서 모든 것이 잘 끝나고 또 오늘 오후에 그 사전 모임 했던 부모들도
학교를 엄청 힘들게 학교에 항의했던 사람들인데 학교에서 그래서 엄청 저희들을 걱정했는데 아이들도 엄마들도 너무나 후련하게 마음 편하게 또 아이들도 본모임에 가서 상대방 입장을 들어보고 그 아이를 이해하려고 내가 노력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눈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 이 얘기 들으면서 진짜 눈물 날 것 같다. 너가 중학교 1학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너가 진짜 상남자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기특하다고 하면서 보냈는데 4시간 동안 꼼짝 안 하고 본모임을 하고 또 3시간 동안 또 사전 모임을 하고 오늘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가 않고 참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생각하면서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를 보면서 참 이거는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을 오늘 있었던 일이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재영 원장님께서 각 분야에서 실천한 것들을 모으면 참 큰 자원이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잠깐 이제 저희 유해진 선생님이랑 했던 내용들을 소개를 드리자면 이게 지금 영국에서 받아온 목걸이에요. 질문 목걸이 영어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돌아와서 유해진 선생님이랑 또 우리 구리남양주에서 갈등조정 전문가과정 60시간 하신 분들이랑 공모연수로 30시간 교육을 하면서 목걸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갈등조정 직무연수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나눠주고 이 회복적 질문 5가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즉시 조정, 아이들 즉시 조정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갈등조정 대화 모임을 또 할 때 어떻게 이 질문 목걸이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했는데 저하고 유해진 선생님하고 영국 가서 생각하고 온 건 뭐였냐면 그 영국에서 크리스토퍼인가?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선생님들을 3일 동안 교육을 받고 학교 현장에서 갈등 조정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선생님들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들이 짧은 시간 안에 훈련을 받아서 이거를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할까? 이게 이제 저희가 14일 동안 같이 밤을 지새우면서 계속 논했던 것들을 돌아오자마자 같이 선생님들하고 나누고 목걸이 만들고 지금 직무연수를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직무연수를 하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근데 선생님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거의 매우 만족이 뭐 90% 정도로 나올 정도로. 근데 이제 저랑 유해진 선생님이랑 또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한 거는 뭐 15시간 직무연수를 몇 시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무연수가 끝나고 나서 정기적으로 계속 슈퍼비전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적용한 사례를 함께 나누고 다시 그거를 슈퍼비전 받고 다시 현장에 돌아가서 다시 적용하고 다시 또 일정 시간 후에 다시 슈퍼비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직무연수 한 번 하고 끝나버리면 직무연수 받을 때는 해야지 했다가 뭐 한번 해보니까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시들할 수 있고 거기서 멈출 수 있고 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사례 나눔 연수를 지속적으로 몇 회기를 더 했을 때 선생님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 머무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15시간 직무연수를 했는데 11월 초부터 해가지고 2주 간격으로 다시 피드백 연수를 한 3, 4회 할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도 거기에 참여한다고 참여할 거냐 물어봤더니 거의 한 7, 80%가 참여한다고 그렇게 답을 주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자잘한 어떤 갈등들을 즉시 조정하는 어떤 그런 그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의 한 사례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보면 유해진 선생님이 확고하게 한 프로그램을 만든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야
아까 우리 최진 선생님은 가족적 그런 집단 상담이라면 유진 선생님은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즉시 조정, 갈등 조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어떤 한 모듈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뭐 소개를 한다 그러면 한 분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의 호프 유기남 선생님. 저희는 전국적으로 바쁘고 유기남 선생님은 남양주를 맡고 계십니다. 부탁을 드리고 지금 들어만 봐도요. 오늘 사실 인원수가 적어서 저희가 이렇게 쌍방향으로 더 하게 됐는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거를 배우는데 급급하거나 저렇게도 접근이 됐구나. 또 사례 얘기하면 와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러던 상황에서 이제는 이게 자기의 전문 영역과 접목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또 실천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무한대라고 얘기했던 건 저희가 이 모든 영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절대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저희는 오히려 회복적 정의의 그 패러다임 자체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것들이 잘 좀 온전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이 저희한테는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는 우리 회원분들이 그 자격과 이런 것도 하시지만 그거를 이제 실천해내는 것들이 쌓여지는 거고 또 저희 역할은 따라서 뭘로 바뀌어지냐면 그런 것들이 소통되고 전달이 잘 돼서 또 자료화돼서 그런 고민을 하던 사람이 또 도움을 받고 그래서 아까처럼 이거 참 좋은데 실천이 어려워라고 했던 분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실천 모델들을 확인해보고 배워가는 그런 단계로 이제 조금씩 진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계속 발전적이고 희망적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여기 아까 유기남 선생님 표현대로 정체돼 있지 않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 6장이 주제가 그거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 하는 영역을 제가 또 우리 기관이 했던 걸 중심으로 풀어낸 건데 저는 이 다음은 여기에 10배나 더 되는 그 작은 큰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쌓여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하나씩 읽고 그렇게는 안 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자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 협회도 더 그런 노력과 고민을 더 해야 되는 시점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그게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까 그쪽으로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희 선생님은 오늘 나눔이 좀 어려우셨다 그랬고 홍순전 선생님은 지금 이름은 있는데 말씀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황태준 선생님에게 이거를 넘겨드리는데 제가 그 6장을 여기저기서 하면서 꼭 하나 읽어드린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복적 역사에서 401페이지에 증인이 아닌 자신의 스토리텔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그 챕터에 보시면 이거는 사실 전체 다 읽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이거 있습니다. 중간 403페이지 중간쯤에 5.18에 참여했다고 다 나쁜 잔혹한 군인으로 매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관계된 많은 계엄군이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은 가해자지만 또한 역사의 피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많고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서 이 피해자분이 어떻게 반응을 해주셨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404페이지에 이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두 번째 줄입니다. 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로 처음에는 참 어렵게 살면서 왜 이런 운명이 나에게 닥쳤는가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가면서 광주 항쟁의 피해자라고 인정도 받고 이제는 떳떳한 5.18 피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편으로 광주의 또 다른 진짜 피해자는 당시 계엄군들입니다. 이분들은 평생 주변과 가족들을 속이고 또 자신을 속이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나이를 많이 먹다 보니 이제 미움이나 원망도 많이 사라졌어요. 최영신 씨를 만나보면서 이제 서로 다 늙어가는데 더 많은 사람이 진실 앞에 나와 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서는 오늘 같은 자리는 정말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겠냐며 옆에 앉은 최영신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참가자들은 홍금숙 씨의 말 속에서 피해자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주체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녀는 어느새 광주민주화운동의 생존자이자 계엄군이었던 사람들을 만나도 용서할 준비가 된 우리 사회의 큰 존재가 되어 있었다. 아까 유기남 쌤도 그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뭐랄까 그 소감 이런 거 나누는 얘기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운동에 되게 중요한 보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해자가 우리 사회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재발견해 나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늘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 사회 변화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자원이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 실천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계속 좀 발견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협회도 마찬가지고 이 우리가 혁명적인 운동하는 것이 그게 학생들의 문제든 가족 폭력의 문제든 또 어떤 것이든 피해자가 이 변화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 그것이 가해자도 사실은 자기의 관계와 역할을 재발견하는 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 moral authority, 그 도덕적 그 지위를 가진 피해자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게 가능하려면 여기 계신 분들의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진행 역할이 이 실천 영역에서는 매우 필요하다. 이 부분을 저는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황태진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가 정예 멤버로 와서 저희들이 또 받을 수 있는 것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양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이제 이렇게 서클은 대부분 마지막에 우리가 또 뭐 배운 점, 느낀 점 이렇게 끝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마지막 질문 오늘 통해서 어땠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인호 선생님께 먼저 남기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들어오고 제가 잘못 들어왔나 했습니다. 여러 명밖에 안 들어있어가지고 다시 나가야 되나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오히려 더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오늘 같이 서클을 나간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새벽지 정의를 만난 지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서클도 참관인으로 같이 함께 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건 아는데 이게 언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20년 전에 이것을 시작한 분들의 노력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20년은 우리에게는 더 짧은,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런 기대에 오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습니다. 함께해 준 선생님들 힘이 되고요. 각 지역에 이 일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분들 생각하고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목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제 옆에 김미옥 선생님 계십니다. 네. 네, 저는 오늘 2시간 매우 집중했고요. 특히나 유기남 선생님 목걸이 너무 궁금합니다. 기회 되면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이거 주문할 수 있는 곳 연락처 알려드릴 수 있어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김미옥 선생님 나중에 채팅창에 제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전화 네, 주셔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유기남 선생님 해주세요. 저요? 또 김미옥 선생님께서 반응을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회복적 질문 5가지가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전화만 하면 택배로 보내주고 카드로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이거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채팅창에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7시 15분이 됐지만 늦었어도 들어온 이유는 이재영 원장님이랑 또 이영훈 소장님이랑 우리 여기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나면 또 힘이 나더라고요.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도전을 받기 때문에 일부러 들어왔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창지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요, 어쩌면 이제 저도 항상, 나는 잘 몰라. 난 잘 이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조바심 내지는 이게 선생님들이 빨리 받아들여서 또는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학부모님들에게 소개하고 그럴 때 학부모님들이 빨리 받아들여서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 빨리 정착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좀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좀 이게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이은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정말 좋긴 한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한쪽에 그 바람이 쑥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저도 이제 금년으로 해서 학교 현장을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도 이 회복적 정의 실천 그리고 갈등 조정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맘먹고 있으면서도 결국 겁이 날 때도 있고 많이 그랬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선생님들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제가 마음으로 많이 좋아하시는 우리 이재영 원장님이나 이영우 우리 선생님 그리고 저에게 많이 도와주시는 우리 황태진 선생님들 또 이렇게 직접 만나면서 또 새로운 힘도 받고 용기 내서 좀 같이 해보자라는 그런 과제도 주시고 그래서 또 힘을 이렇게 얻고 갑니다. 또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선생님들 만나봐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공수연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제가 이 연수를 처음 강의 듣기 시작했을 때도 느꼈던 건데 역시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저는 이 회복적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항상 여기 들어올 때마다 정말 선생님들의 그 열정에 참 많이 저도 기운을 받고 또 놀라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이거는 그냥 어떤 구조적으로 학교에서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기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조금씩이라도 해 나간다면은 결국에는 작은 변화를 끌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오늘 시간을 통해서 참 좀 전에 유기남 선생님의 오늘 과로 하신 것을 들으면서 참 아이들의 변화 그런데 하나도 안 피곤해 보이셔요. 지금 얼굴에. 네, 참
감동스럽고 또 이런 얘기들 듣다 보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라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반성이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맞다. 이 길이 맞구나라고 하는 선생님들 만나 뵈면 이 세 가지가 함께 와서 참 뿌듯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보람되고 또 한 발 한 발 같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재영 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세종에서 학부모 연수를 오늘 내일 진행을 해서 지금 제가 출장을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책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전, 그러니까 세종이 아닌 분이 두 분이 와 계신데 쉬는 시간마다 저한테 와서 대전에는 왜 이런 책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그랬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대전에 물어봐 했어요. 그랬는데 되게 그분들은 의욕이 넘치시더라고요. 좀 옆에 있는 누구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다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앞잡이가 되려고 하는 순수한 열정이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이 갖고 있는 이 컨텐츠가 갖고 있는 그 매력이 그거에 있다고 보거든요. 바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신뢰하는. 예. 그러나 사회는 사실은 이걸 받아들일 만큼의 시스템은 아니죠. 그래서 좀 더디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근데 응당 가야 될 길이면 조금씩 가다 보면 그게 또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서 그 스테이지가 이렇게 다 지나오는 것 같아요. 막연히 좋아했던 것에서 또 아닌가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날 때 저희들도 조금씩 잘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하고 다음 시간 또 마지막 챕터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이영우 소장님. 네, 혹시 최진 선생님 뭐 마지막 소감 나눔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네, 상담 전화를 했거든. 지금 전화 온 게. 저는 사실 여기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그리고 제가 요즘 되게 계속 느끼고 있는 게 이제 이재용 원장님, 그러니까 코피를 만나면서 이제 제가 한동안 조금 잘 안 오다가 이제 또 다시 이재용 원장님 책을 또 계기로 해서 만나게 되면서 오늘 6장 들으면서도 그렇지만 모든 이야기가 되게 새롭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의 시점에 맞춰서 원장님의 생각도 그 변화에 맞춘 것들을 이야기가 들려서 저는 깜짝깜짝 놀랐던 게 저도 되게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게 되면. 그래서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고 또 저보다 먼저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서 좋고 또 제 분야에서 고민할 수 있는 이야기를 또 나누게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언제나 이 만남이 기대가 되고 저도 또 기여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또 이용호 소장님도 말씀해 주셔서 또 잘 한번 만들어서 또 이야기 또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오늘 또 든 마음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역시 이 회복적정이라는 따뜻한 물 안에 따뜻한 선생님들하고 같이 몸담고 있다는 걸 또 오늘 또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따뜻한 시간이었고요. 또 인원이 적으니까 적은 대로 또 선생님들 목소리도 들으면서 또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오늘 또 제가 새롭게 마음 먹은 건 어떤 거였냐면요. 물론 선생님들 잘 서포트 해야 되겠다라는 것과 그 RJ 저널에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회복적 정의를 시도하고 접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 또 사례들을 더 많이 담아야 되겠다. 네, 이것이 결코 이게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시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오늘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두 가지 광고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월 모임은요, 그 셋째 주가 저희 RJ 주간하고 겹쳐서요.
알자가 한 주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광고를 잠깐 드렸는데요. 그래서 11월 18일이 아니고요. 11월 11일입니다. 그 둘째 주 목요일, 시간은 동일하게 7시에 마지막 7장으로 선생님들 뵙도록 하고요. RJ 주간에 대한 그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미공개 포스터인데요. 특별히 선생님들에게 먼저 좀 공개해 드릴게요. 보시면 아직 조금 더 확정해야 되고 내용을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요. 전체 그 시간 계획만 선생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월요일 날 시작이 되는데요. 메인 스피커로 하워드 제어 교수님을 현재 원장님께서 섭외 중이십니다. 근데 하워드 제어 교수님이 굉장히 좀 나이가 있으시고 그러셔서 이런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얼굴을 보이거나 하는데 좀 부담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모실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계속 접촉 중에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첫날은 저희 회복적정의 협회 1년 활동 돌아보기, 그 음악회, 뭐 실천가상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이 있고, 둘째 날에는요, 그 안교성 교수님이라고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님이신데요. 교회사에 나타난 회복적 교회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그 회복적 교회 연구회에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2시에는요, 회복적 경찰활동 포럼이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회복적 사법의 제도와 간담회 형식으로 임수희 판사님하고 조균석 교수님 모셔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사법연구회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네, 넷째 날은 그 학교연구회 주관으로 그 교육센터 정영진 소장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회복적 교사 대학 알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소개와 비전 나눔이 있고요. 그리고 봉황초 회복적 학교 봉황초의 동혜림 선생님께서 봉황초의 사례 나눔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은 윤구식 소장님께서 회복적 경찰 활동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확정이 되면 조만간 선생님들께 이 홍보물이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인데요. 저녁 시간 꼭 선생님들 비워두시고요. 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선생님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나눠주신 우리 원장님과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특별히 내용 요약이 되게 어려운데요. 황태진 선생님께서 계속적으로 내용 요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편한 밤 되시고요, 선생님. 그러면 RJ 주간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